호랑이보다 무서운 시어머니, 그 집에서 살아남은 세댁의 비밀. 조선 남쪽 바닷바람이 거칠게 불던 어느 고을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집안이 하나 있었다. 그 집은 논이 스무마지기요. 곳간에는 쌀이 마르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문을 두드리는 큰 집이었다. 그러나 그 집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속삭였다. 그 집 안마님은 사람 잡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더라. 그 집 안마님, 즉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집안을 일으켜 세운 여인이었다. 장복을 벗자마자 장부를 붙들고 종들을 호령하고 빚을 갚고 논밭을 늘리며 자식 셋을 키워낸 여인.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철로 만든 사람이라 했다. 그 집 맏아들 도현이 장가를 들게 되자 온 마을이 술렁였다. 어떤 아가씨가 저 집에 시집을 가겠나. 들어가면 반쯤 죽었다 생각해야지. 그러나 혼인은 이루어졌다. 시집 온 세댁의 이름은 연화였다. 연화는 가난한 선비 집 딸이었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마음이 단정하며 말수가 적었다. 혼례 첫날 밤 연화는 남편 도현에게 조용히 물었다. 시어머님이 많이 엄하신가요? 도현은 한참 말이 없었다. 어머님은 강하신 분이요.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존경이 함께 담겨 있었다. 혼례 다음 날 연화는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일어났다. 물동이를 지고 우물로 갔고 부엌에 불을 지폈다. 그때 뒤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다. 불은 그렇게 지피는 게 아니다. 시어머니였다. 연화는 놀라 돌아섰다. 시어머니의 눈은 마치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맑았다. 불씨는 작게 모아야 오래 간다. 크게 피우면 빨리 꺼진다. 그날부터 연화의 시험은 시작되었다. 된장을 담그면 짜다 하였고, 밥을 지으면 질다 하였고, 장작을 패면 각이 맞지 않는다 하였다. 하루는 연화가 실수로 항아리 하나를 깨뜨렸다. 마당에 파편이 흩어졌고, 연화는 그대로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깨진 건 다시 붙일 수 없다. 대신 다시는 깨뜨리지 않으면 된다. 벌도 없었다. 위로도 없었다. 그저 냉정한 말 한마디. 연화는 그날 밤 울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여기서 도망치지 않겠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종들이 슬그머니 말을 걸었다. 세대 힘드시지요. 연화는 웃었다. 집안이 크니 배울 것도 많겠지요. 그러나 밤이면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남편은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다. 연화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새벽마다 장부를 본다. 누가 얼마를 빌려갔는지, 어느 논이 물이 부족한지, 어느 종이 게으른지 모두 기억한다. 그리고 마을의 과부에게는 쌀을 몰래 보내고 병든 노인에게는 약값을 대신 내준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분은 왜 저리 차갑게만 보이려 하실까? 어느 날 큰 비가 내려 논이 잠겼다. 마을 사람들이 울며 불며 달려왔다. 마님, 논이 다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도 흔들리지 않았다. 물기를 터라. 사람을 모아라. 곡식은 일부 포기하듯 씨앗은 살려라. 그날 밤 연화는 시어머니가 몰래 눈을 감고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다. 아주 짧은 한숨이었다. 다음 날 새벽, 연화는 먼저 나가 물기를 정리했다. 치마가 지늘게 젖고 손톱이 깨졌지만 묵묵히 일했다. 그 모습을 시어머니가 멀리서 보고 있었다.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큰 집 맏며느리는 울지 않는다더라. 시어머니한테 한 번도 대들지 않았다더라.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집안 금고에서 은전 몇 냥이 사라진 것이다. 종 하나가 떨며 말했다. 혹시 새댁이. 마당이 조용해졌다. 연화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렇다면 누가 가져갔느냐? 모두의 시선이 연화에게 쏠렸다. 그 순간 연화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어머님, 저는 결백합니다. 대신 찾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사흘 안에 밝혀라. 연화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장부를 살폈고 부엌을 뒤졌고 종들의 동선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다. 어린 막내 종이 아픈 어머니 약값을 구하려고 훔친 것이었다. 연화는 그 종을 조용히 불렀다. 내가 대신 말하겠다. 다음 날 연화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은전은 제가 빌려주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마당이 술렁였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연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제 잘못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뜻밖의 말을 했다. 종을 불러라. 어린 종은 울며 사실을 고백했다. 시어머니는 한참 그 아이를 보더니 말했다. 다시는 손을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연화를 바라보았다.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질 만큼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느냐? 연화는 조용히 대답했다. 약한 사람을 버리면 집안도 약해집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엄함은 그대로였지만 차가움은 줄었다. 겨울이 오던 날 시어머니는 연화를 불렀다. 장부를 배워라. 연화는 그 말이 인정임을 알았다. 그 후 몇 해가 지나자 집안은 더 번창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호랑이 같은 마님과 물처럼 단단한 며느리가 만나 집안이 2배로 커졌다.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병이 들었다. 연화는 밤낮으로 간호했다. 어느 밤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처음 내가 들어왔을 때 나는 내가 버틸지 시험했다. 연화는 조용히 웃었다. 저도 어머님을 시험했습니다. 무엇을? 차가운 분인지 아니면 뜨거운 분인지. 시어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스쳤다. 나는 불이다. 예, 어머님은 불이십니다. 저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 집을 맡긴다.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전했다. 호랑이보다 무섭다던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 며느리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다고. 그리고 그 집은 그 후로도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연화를 두고 말했다. 강한 사람을 이긴 것은 더 강한 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다. 무서운 시어머니가 있던 집. 그 집에서 살아남은 세댁은 결국 그 집의 등불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밤마다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불은 태우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한다고.
그리고 물은 흐르지만 결국 바위를 깎는다고. 그 집 마당에는 아직도 그 말이 남아있다. 엄함은 집을 세우고 인내는 집을 지킨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은 뒤 집안은 고요해졌다. 장례는 3일장을 넘겨 7장까지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큰 불이 꺼졌다. 그러나 연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불은 꺼진 것이 아니라 자신 안으로 옮겨 붙었다고 느꼈다. 장복을 입은 채 장부를 펼쳤을 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대신 마음이 무거웠다. 이제는 누구의 뒤에 숨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맏아들 도현은 여전히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이었다. 장례가 끝난 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이 이 집을 이끌어야 하오.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함께 이끌어야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될 것임을. 시어머니가 남긴 장부에는 빚진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봄에 갚게 할 것, 병이 나으면 천천히, 자식 혼례 뒤로 미룰 것. 연화는 그 글씨를 오래 바라보았다. 차갑게만 보였던 시어머니의 또 다른 얼굴이 그 안에 있었다. 그때 마을에서 흉년이 들었다. 봄에 비가 오지 않았고 모내기한 논이 갈라졌다. 사람들이 다시 큰 집 문을 두드렸다. 마님, 쌀을 조금만 빌려주십시오. 종들은 웅성거렸다. 이러다 곳간이 비겠습니다. 도현도 망설였다. 조금만 풀고 나머지는 지켜야 하지 않겠소. 연화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씨앗은 나누되 대신 함께 일하게 합시다.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대신 둑을 쌓고 물기를 파는 일을 맡겼다. 하루하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땀을 흘렸고 물길은 다시 살아났다. 그해 가을, 노는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새 마님은 다르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시험하는 눈빛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둘째 도련님이 도박에 손을 대어 큰 빚을 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채권자가 들이닥쳐 문을 두드렸다. 빚을 갚지 않으면 관가에 고하겠다. 집안이 다시 흔들렸다. 도현은 분노했다. 저 아이를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연화는 둘째를 불러 앉혔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연화는 조용히 물었다. 왜 그랬느냐? 한참 뒤 둘째는 울먹이며 말했다. 형님처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연화의 마음이 흔들렸다. 시어머니의 엄함 속에서 자란 자식들의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이다. 연화는 결단을 내렸다. 빚은 갚되 둘째에게는 집안 장부의 일부를 맡겼다. 숫자를 알면 욕심이 줄어든다. 처음엔 실수도 많았지만 둘째는 점차 달라졌다. 마을에서는 또 수군거렸다. 저 집은 어찌 저리 버티는가. 세월이 흘러 연화는 아이를 낳았다. 딸이었다. 사람들은 속으로 아쉬워했으나 연화는 웃었다. 딸도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글을 가르쳤고 장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집은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지키는 것이다. 어느 겨울밤 마을에 불이 났다. 바람을 타고 불길이 번졌고 큰 집 곳간까지 위태로워졌다. 종들이 허둥댔다. 그때 연화는 소리쳤다. 쌀을 먼저 옮기지 마라. 사람부터 살려라.
모두가 놀랐다. 그러나 그 판단은 옳았다. 사람을 먼저 구하자 불길을 잡을 힘이 생겼다. 결국 곳간 일부는 탔지만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 밤 도현은 말했다. 어머니와 닮았소.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머님은 불이었고 저는 물입니다. 다만 이제는 불과 물이 함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연화의 머리에도 흰빛이 스몄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두고 큰 어른이라 불렀다. 그리고 어느 날 어린 며느리가 그 집 문을 넘어왔다. 겁에 질린 눈으로 마당을 바라보던 새댁의 모습은 오래전 자신의 모습과 같았다. 종들이 수군거렸다. 이번 며느리는 버틸까? 연화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불은 작게 모아야 오래 간다. 그 말에 새댁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연화는 미소 지었다. 나도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하지만 내가 불을 지필 때 내가 옆에 있겠다. 그 집은 그렇게 또 한 번 이어졌다. 사람들은 훗날 말했다. 그 집은 무서운 시어머니 덕에 세워졌고 강한 며느리 덕에 이어졌다. 그러나 연화는 알고 있었다. 집을 지킨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끝내 도망치지 않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세월이 더 흐른 뒤 연화 또한 병상에 누웠다. 딸과 며느리, 손주들이 둘러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엄함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랑 없는 엄함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부를 건넸다. 사람을 먼저 적어라. 숫자는 그 다음이다. 그 말과 함께 눈을 감았다. 마을 사람들은 또 한 번 상복을 입었지만 이번에는 울음 속에 미소가 섞여 있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봄이면 매화가 피었다. 누군가 묻곤 했다.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무섭지 않았는가? 연화의 딸은 이렇게 답했다. 무서웠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그 집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진다. 무서운 시어머니가 있던 집. 그 집에서 살아남은 새댁. 그러나 진짜 결말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이어낸 것이었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물은 마르지 않았다. 두 힘이 서로를 삼키지 않고 함께 흐를 때 집은 오래 간다. 그리고 그 집 마당에는 지금도 이렇게 적혀 있다. 강함은 두려움에서 오지 않고 책임에서 온다.